1998년 가을 40살의 김옥자는 남편을 잃은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남자를 의식하게 되었다. 상대는 동네 상가에서 작은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민준호였다. 50살의 그는 3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고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옥자 씨, 커피 한잔 하실까요? 준호의 제안에 옥자는 잠시 망설였다. 12살 성민이와 10살 성진이가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하루는 온통 아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이들이 곧 돌아올 시간이라서요. 그럼 아이들도 함께 하죠. 우리 애들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준호의 두 아들 성우와 성주는 각각 14살, 11살이었다. 첫 만남에서 내 아이들은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다. 형, 게임기 있어? 옥자의 둘째 성진이가 준호의 첫째 성우에게 말을 걸었다. 응, 집에 와서 같이 하자. 아이들이 금세 친해지는 모습을 보며 옥자와 준호는 서로를 다시 보게 되었다. 아이들끼리 잘 어울리네요. 옥자가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요. 이렇게 큰 가족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준호의 농담 반 진담 반인 말에 옥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6개월간의 만남 끝에 두 사람은 재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엄마, 정말 그 아저씨랑 결혼하실 거예요? 성민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왜? 준호 아저씨가 싫어? 아니에요. 그런데 아빠가 없어진 게 엄마 잘못인 것 같아서 미안해요. 옥자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바보야, 그런 게 어디 있니? 엄마가 행복하면 너희도 행복한 거야. 준호의 집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다. 아빠, 새엄마가 생기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준이가 울먹였다. 성준아, 엄마는 하늘에 계셔서 아빠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야. 그리고 옥자 아주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셔. 1999년 봄, 두 사람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곧바로 새로운 가족 생활을 시작했다. 준호의 집으로 이사한 옥자는 하루아침에 내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초기에는 혼란스러웠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특히 준호의 첫째 성우는 새엄마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다. 왜 우리 엄마 사진을 치웠어요? 성우가 어느 날 화를 내며 말했다. 치운 게 아니야. 내 방으로 옮겨놨어. 옥자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거실에는 우리 모두의 사진을 걸고 싶었거든. 우리 모두요? 그래.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옥자는 정말로 내 아이를 차별하지 않았다. 학부모 상담에도 빠짐없이 참석했고 아픈 아이가 있으면 밤새 간병했다. 준호의 아들들 학비도 자신의 아들들과 똑같이 대했다. 성우야, 수학 성적이 많이 올랐네? 옥자가 성적표를 보며 기뻐했다. 네. 엄마가 과외비 대줘서요. 성우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아직 엄마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마음은 열리기 시작했다. 준호의 사업도 점차 번창했다. 작은 무역업체로 시작했지만 옥자의 내조와 함께 규모를 키워나갔다. 옥자는 단순히 뒷바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 업무도 도맡아 했다. 남편 사후 혼자서 생계를 꾸려오며 터득한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여보, 이번 달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30% 늘었어요. 옥자가 장부를 정리하며 말했다. 당신 덕분이야. 회계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니까 사업이 더 잘 보이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도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성우와 성민이는 2살 차이지만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성준이와 성진이도 마찬가지였다. 형, 오늘 학교에서 누가 우리가 친형제 아니라고 했어요. 성진이가 속상해하며 말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성우가 물었다. 친형제보다 더 친하다고 했어요. 그 말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다. 2005년 성우가 대학을 졸업하고 준호의 회사에 입사했다. 그 다음 해에는 성민이도 합류했다. 작은 무역업체는 이제 제법 규모 있는 회사로 성장했고 직원도 20여 명이나 되었다. 엄마, 회사 일 정말 재밌어요. 성우가 퇴근 후 옥자에게 말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불렀다. 그래, 아빠 많이 도와드려라. 네, 성민이 형이랑 같이 열심히 할게요. 2010년에는 성준이와 성진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왔다. 진정한 가족 기업이 된 셈이었다. 옥자는 내 아들이 모두 한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다. 하지만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착각이었다. 2015년 옥자가 57세가 되던 해부터 준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핸드폰을 유독 신경 쓰기 시작했다. 여보,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봐요? 옥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새로운 거래처가 생겨서 그래. 좀 신경 써야 해.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회사 일은 옥자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거래처라고 할 만한 곳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그리고 2018년 어느 날 옥자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 준호의 바람기는 이제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었다. 60세를 앞둔 옥자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20년간 헌신해온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2018년 10월 김옥자는 남편 민준호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메시지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오빠, 오늘 저녁 약속 잊지 마세요. 사랑해요. 발신자는 윤미소였다. 준호의 회사 경리부 직원이었다. 29살의 그녀는 3년 전 입사해서 준호의 신뢰를 받고 있는 직원 중 하나였다. 옥자의 손이 떨렸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보다 30살이나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막내 성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제 30살이 된 그는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옥자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로 가족들을 동요시킬 수는 없었다. 며칠 후 준호가 또다시 늦은 귀가를 했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여보, 오늘도 늦었네요. 누구랑 술 마셨어요? 아, 거래처 사람들이랑. 피곤하니까 먼저 들어가 있어. 준호는 대답도 성의 없이 하며 서재로 들어갔다. 예전 같으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해주던 남편의 변한 모습에 옥자의 가슴이 쓰렸다. 다음 날 옥자는 용기를 내어 준호의 회사에 깜짝 방문했다. 점심 도시락을 핑계로 한 것이었다. 엄마, 웬일로 회사에? 성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빠 도시락 좀 가져다 드리려고. 요즘 밖에서 드시는 일이 많으시더라고. 사무실을 둘러보던 옥자의 시선이 경리부 윤미소의 자리에 멈췄다. 그녀는 짙은 화장에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준호와 눈이 마주치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사장님, 사모님이 오셨어요. 미소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아, 그래. 여보, 갑자기 웬일이야? 준호의 표정이 어색했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도시락 가져왔어요. 요즘 외식이 많으시던데. 고마워.
그런데 바쁘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냉랭한 말투에 옥자는 상처받았다. 예전에 준호라면 회사에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옥자는 확신했다. 남편이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준호가 샤워하는 사이 옥자는 그의 지갑을 확인해 봤다.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다. 모두 2인분 금액이었다. 회사 회식비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비싼 곳들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하이엔드 브랜드 액세서리 구매 영수증이었다. 가격이 300만 원이 넘는 목걸이였다. 옥자는 그런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었다. 여보. 옥자가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다가갔다. 이 영수증은 뭐예요?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아, 그게 거래처 사장 부인 생일 선물이야. 300만 원짜리 목걸이를요? 요즘 거래 규모가 크잖아. 그 정도는 해야지. 하지만 옥자는 알고 있었다. 그런 거래처는 없다는 것을.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그녀가 모를 리 없었다. 며칠 후 옥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회사 금고에 보관하던 비상금 5천만 원이 사라진 것이었다. 성우야, 회사 비상금 누가 가져갔는지 알아? 글쎄요. 아빠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날 저녁 옥자는 준호를 직접 추궁했다. 여보, 회사 비상금이 없어졌어요. 아, 그거.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가져갔어. 무슨 급한 일이요? 사업상 일이야. 당신이 다 알 필요는 없어. 준호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던 남편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옥자는 결정적인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고급 호텔 앞에서 준호와 윤미소가 함께 나오는 것을 본 것이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고 준호는 미소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팔을 두르고 있었다. 마치 연인 사이처럼. 옥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옥자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20년간 내 아이를 키우며 헌신해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특히 준호의 두 아들 성우와 성준을 친아들처럼 키워온 것을 생각하니 더욱 배신감이 컸다. 엄마, 괜찮으세요? 성민이가 화장실 문 앞에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그냥 체한 것 같아. 옥자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가족들 앞에서는 평정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남편의 배신을 확실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할 때였다. 그날 밤 준호가 또다시 늦은 귀가를 했을 때 옥자는 침착하게 맞이했다. 늦었네요. 응, 일이 있어서. 수고하셨어요. 내일은 일찍 들어오시겠어요? 글쎄 모르겠어. 준호의 대답은 여전히 냉랭했다. 하지만 이제 옥자도 달라졌다. 더 이상 상처받는 아내가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는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다. 그리고 그 진실에 따른 행동을 취해야 할 때이기도 했다. 2019년 2월 김옥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사설탐정 사무소의 문을 두드렸다. 강남역 근처의 작은 건물 2층 진실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린 곳이었다. 의뢰인분이 직접 오시는 경우는 드문데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탐정 박철수는 옥자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다. 남편 외도 조사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2주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옥자는 망설임 없이 계약했다.
20년 결혼 생활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 비용은 아깝지 않았다. 일주일 후 박 탐정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를 받았다. 사모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민준호 씨와 윤미소 씨가 일주일에 3-4차례 만나고 있어요. 주로 강남 일대 호텔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옥자는 사진들을 받아보며 손이 떨렸다. 호텔에 들어가는 남편과 윤미소의 모습,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심지어는 키스하는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박 탐정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윤미소 씨 명의로 강남에 오피스텔이 구매되었어요. 작년 8월에 현금으로 12억에 매입했습니다. 현금으로요? 네. 그리고 그 여자 명의 통장에 매달 1천만 원씩 입금되고 있어요. 민준호 씨 회사 계좌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옥자는 현기증을 느꼈다. 12억짜리 오피스텔에 매달 1천만 원씩? 남편이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리고 있는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더 조사해 주세요. 얼마나 많은 재산이 빠져나갔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옥자는 남편의 서재를 뒤져보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절대 건드리지 않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옥자는 여러 개의 통장을 발견했다. 모두 자신이 모르는 계좌들이었다. 잔액을 확인해 보니 각각 수억씩 들어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돈이? 더 충격적인 것은 부동산 계약서들이었다. 윤미소 명의로 된 오피스텔 외에도 여러 채의 부동산이 더 있었다. 모두 현금으로 구매했고 총액만 해도 50억이 넘었다. 그날 밤 준호가 집에 들어오자 옥자는 냉정하게 물었다. 여보, 회사 재정 상태가 어때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우리 회사는 괜찮아. 걱정 말고. 하지만 옥자는 알고 있었다. 회사 장부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옥자는 회사에 가서 성우를 불러냈다. 성우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뭐든지 말씀하세요. 요즘 회사에서 큰 지출이 있었니? 부동산 투자나 그런 것 말이야. 성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엄마, 사실은 아빠가 최근 들어서 회사 돈을 많이 빼가시고 있어요. 얼마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금액이에요. 저희도 궁금하긴 한데 아빠가 사업상 기밀이라고 하셔서. 옥자는 가슴이 답답했다. 성우도 성민도 성준도 성진도 모두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엄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성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하지만 성우는 눈치챘다. 어머니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준호가 말했다. 다들 들어봐. 내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모두의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되었다. 사실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 중국 쪽으로 진출할 계획이야. 아빠, 갑자기요? 성민이가 놀라며 물었다. 시장 조사도 끝났고 현지 파트너도 정했어. 곧 중국에 가서 한 달 정도 있을 예정이야. 옥자는 직감했다.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마 윤미소와 함께 떠날 계획인 것 같았다. 여보,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저한테 미리 얘기 안 했어요? 갑자기 기회가 생긴 거야. 너무 좋은 조건이라 놓칠 수 없었어. 그럼 언제 출발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 옥자는 참을 수 없었다. 더 이상 거짓말을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여보,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뭘? 갑자기 왜?
20년 결혼 생활에서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요. 이번 기회에. 안 돼. 사업차 가는 건데 관광 가는 게 아니야. 준호가 갑자기 화를 내자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아이들 모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성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다. 미안해. 그냥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다. 옥자는 남편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다. 중국 출장도 사업 확장도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날 밤 옥자는 박 탐정에게 전화했다. 민준호가 다음 주에 중국에 간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추가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날 탐정사무소에서 옥자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다. 윤미소와의 관계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박 탐정이 서류를 건넸다. 민준호 씨가 윤미소 명의로 해외 계좌도 개설했어요. 스위스 은행에 약 100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옥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다. 100억 원. 그동안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사모님,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20년간의 헌신이 이런 식으로 배신당할 수는 없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2019년 3월 민준호가 이른 아침부터 큰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소리에 옥자는 잠에서 깼다. 여보, 벌써 나가세요? 비행기 시간이 있어서. 한 달 후에 돌아올게. 준호는 평소보다 서둘렀다. 옥자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잘 다녀와요. 몸 조심하시고. 하지만 준호는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다. 옥자는 창문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택시에 오르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어 보였다. 30분 후 박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사모님, 민준호 씨가 방금 윤미소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태국 푸켓이에요. 중국이 아니라 태국이요? 네. 완전히 거짓말을 하신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 클래스로 예약되어 있어요. 1인당 600만 원씩 항공료만 1,200만 원입니다. 옥자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중국 출장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윤미소와 호화 여행을 떠나다니. 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푸켓의 5성급 리조트에 한 달간 스위트룸을 예약했어요. 비용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아빠가 중국에 잘 도착하셨나요? 옥자는 잠깐 망설였다. 아직 아이들에게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네, 연락 왔어요. 하지만 성민이가 이상한 표를 지었다. 엄마, 그런데 오늘 회사에 중국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빠 만날 약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옥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였다. 아, 그게 계획이 바뀌었나 봐요. 아빠한테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날 밤 옥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 예약 좀 하고 싶은데요. 사흘 후 옥자는 강남의 대형 로펌을 찾았다. 김미경 변호사는 이혼 전문가로 유명했다. 남편분의 재산 은닉이 이 정도라면 상당히 악질적인 케이스네요. 김 변호사가 탐정 보고서를 살펴보며 말했다.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재산 분할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혼인 기간 중 증가한 재산의 50%는 기본이고 재산 은닉과 외도에 대한 위자료까지 합치면 상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김 변호사의 말이 옳았다.
일주일 후 푸켓에서 돌아온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여보, 잘 다녀왔어요? 옥자가 인사하자 준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응. 중국은 어땠어요? 사업은 잘 풀렸고. 옥자야. 준호가 갑자기 옥자를 불렀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냉랭한 목소리였다. 네. 우리 이혼하자. 옥자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다.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우린 이미 오래전부터 끝났어. 단지 아이들 때문에 참고 있었을 뿐이지. 아이들 때문에요? 그 아이들을 누가 키웠는데? 그래, 고마워. 하지만 이제 다 컸잖아. 더 이상 억지로 살 필요 없어. 준호의 말은 20년 결혼 생활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재산 분할? 준호가 비웃었다. 무슨 재산? 회사는 내가 혼자 일궈낸 거고 부동산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당신이 가져갈 게 뭐가 있어? 여보, 저도 20년간 회계를 도맡아 했고 회계 보조 정도 했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준호의 말에 옥자는 분노가 치밀었다. 20년간의 헌신을 이런 식으로 평가받다니. 알겠어요. 그럼 위자료라도 받겠어요. 위자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바람 피운 거잖아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윤미소 씨와 2년 넘게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푸켓 여행도 알고 있고. 준호는 당황했지만 곧 태연해졌다. 증거라도 있어? 옥자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다.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 키스하는 장면, 공항에서 함께 있는 모습까지. 이게 증거야? 준호가 사진들을 보더니 오히려 웃었다. 직원이랑 출장 간 게 뭐가 문제야? 요즘 세상에 이런 걸로 외도라고 해? 12억짜리 오피스텔을 윤미소 명의로 사준 것도 업무상 일인가요? 이번에는 준호의 표정이 변했다. 그건 회사 명의로 하면 세금 문제가 있어서. 그럼 매달 1천만 원씩 주는 것도 월급인가요? 스위스 은행 계좌에 100억도 업무상 필요한 거고요. 준호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곧 다른 태도를 보였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각오하고 해야겠네. 그날 밤 준호는 성우와 성준을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눴다. 옥자는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아빠가 새엄마랑 이혼하려고 해. 새엄마가 너무 심하게 나와서. 아빠, 엄마가 뭘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우가 물었다. 재산을 반으로 나누자고 해. 우리가 20년간 일궈놓은 회사를 말이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엄마도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성우야, 너는 누구 편이야? 내 친엄마와 새엄마 중에서. 순간 성우가 망설였다. 아빠, 그건 좀. 회사가 새엄마 손에 넘어가면 너희들 일자리도 없어질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성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이지. 새엄마 친자식들만 챙기고 너희는 내쫓을 거야. 옥자는 충격을 받았다. 20년간 친아들처럼 키운 성우와 성준을 준호가 이용하고 있었다. 며칠 후 성우와 성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엄마, 아니 새어머니. 성우가 어색하게 말했다. 갑자기 왜 그러니? 앞으로는 아빠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회사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성준도 마찬가지였다. 새어머니가 너무 욕심을 부리시는 것 같아요. 아빠가 힘들어 하시잖아요. 옥자의 마음이 무너졌다. 20년간 친어머니처럼 돌봐온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것이었다. 성우야, 성준아. 엄마가 언제 너희한테 잘못한 적이 있니?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아빠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옥자는 깨달았다.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2019년 4월 김옥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20년간 헌신해온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친아들처럼 키운 성우와 성준마저 등을 돌렸다. 이제는 생존을 위한 전쟁을 시작해야 할 때였다. 엄마, 괜찮으세요? 성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옥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6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빛은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괜찮아. 이제 정말로 시작이야. 그날 밤 옥자는 준호의 서재에서 본격적인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20년간 함께 살며 터득한 남편의 습관들이 도움이 되었다. 준호는 중요한 서류를 항상 서재 책장 뒤편 금고에 보관했다. 금고 비밀번호는 성우의 생일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자신을 배신한 아들의 생일로 남편의 비밀을 파헤치게 된 것이다. 금고 안에는 옥자가 상상도 못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윤미소 명의의 부동산 계약서만 해도 7건이나 되었다. 강남 오피스텔, 분당 아파트, 제주도 펜션, 심지어 부산의 상가 건물까지 총 구매가액이 80억 원을 넘었다. 이런 미친. 옥자는 중얼거렸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해외 계좌 개설 서류들이었다.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에 개설된 계좌들의 잔고 증명서를 보니 총 15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예치되어 있었다. 옥자는 모든 서류를 스캔하여 USB에 저장했다. 원본은 그대로 두고 복사본만 가져왔다. 준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야 했다. 다음 날 옥자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김미경 변호사와 긴급 회의를 가졌다. 이 정도면 상당히 악질적인 재산 은닉이네요. 김 변호사가 서류들을 살펴보며 말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재산 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해요. 그리고 김 변호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요? 국세청에 탈세 신고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규모의 해외 계좌라면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옥자의 눈이 번뜩였다. 그럼 탈세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그 순간 옥자는 결심했다. 더 이상 자비는 없었다. 일주일 후 준호에게 법원 서류가 배달되었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청구, 재산 보전 신청서였다. 이게 뭐야? 준호가 서류를 들고 옥자를 찾았다. 당신이 원한 이혼이잖아요. 재산 보전 신청까지? 내가 도망갈 것 같아? 옥자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이미 150억을 해외로 빼돌렸잖아요. 준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뭐라고?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 비밀번호 정도야 알죠? 준호는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다. 증거라도 있어? 옥자는 USB를 꺼내 보였다. 다 여기 있어요.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계약서, 해외 송금 기록까지. 그 순간 준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하지만 옥자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녀는 국세청 탈세 신고센터를 방문했다. 민준호라는 사람이 150억 원 규모의 해외 계좌를 무신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은 옥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정도 규모면 중대한 탈세 사건이네요.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사흘 후 준호의 회사와 자택에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국세청입니다. 세무조사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당황했다. 뭐,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해외 계좌 무신고 혐의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남편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였지만 이제는 자신을 배신한 원수일 뿐이었다. 성우와 성준이 급하게 달려왔다. 새엄마 아빠가 왜 저러는 거예요? 성우가 당황해서 물었다. 당신들 아빠가 탈세를 했거든. 탈세요? 150억을 해외에 빼돌리고도 세금을 안 냈어.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성준이 옥자를 원망스럽게 바라봤다. 새엄마가 신고한 거예요? 그래.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해. 아빠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옥자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내 아빠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20년간 헌신한 아내를 배신하고 가족 재산을 다른 여자에게 퍼주고 그런데도 동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날 저녁 뉴스에서 준호의 탈세 사건이 보도되었다. 수입업체 대표 민준호 씨가 150억 원 규모의 해외 계좌를 무신고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옥자는 뉴스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며칠 후 윤미소가 옥자를 찾아왔다. 사모님, 사장님을 풀어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제발요. 사장님이 감옥에 있으면 저도 살 수가 없어요. 옥자는 윤미소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29세의 그녀는 예쁘긴 했지만 지금은 초라해 보였다. 당신이 받은 돈과 부동산 다 반납할 거예요? 그건, 그럼 나가세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윤미소가 울며 불며 애원했지만 옥자는 냉정했다. 20년 전 나도 당신 나이였어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힘들게 살았죠. 그런데 재혼해서 내 아이의 엄마가 되어 20년을 헌신했는데 남편이 나보다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우더라고요. 그 기분 알겠어요? 윤미소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제 당신도 그 기분을 느껴보세요. 모든 걸 잃는 기분을. 한 달 후 법원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옥자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판사는 증거들을 살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정도면 명백한 재산 은닉이네요. 준호의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물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피고인이 해외에 은닉한 재산의 규모와 외도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원고의 재산 분할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 승리였다. 하지만 옥자는 만족하지 않았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2019년 6월 민준호의 구속으로 집안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성우와 성준은 아버지의 구속 소식에 충격을 받았지만 곧 그들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게 다 새엄마 때문이에요. 성우가 거실에서 소리쳤다. 옥자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답했다. 내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잘못?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요? 성준이 끼어들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신 분을 감옥에 보내놓고 가족을 위해서? 옥자가 찬웃음을 지었다. 다른 여자한테 150억을 퍼주는 게 가족을 위한 일이니? 성우가 주먹을 쥐었다. 새엄마는 정말 뻔뻔하시네요. 20년 동안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이제 와서 주인 행세? 그 말에 성민이 벌떡 일어났다. 형?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사실이잖아. 새엄마는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 재산만 노린 거야. 아니면 왜 우리보다 10살이나 많은 남자와 결혼했겠어? 옥자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성주는 더 심한 말을 쏟아냈다. 맞아요. 아버지 돈으로 편하게 살다가 이제 늙으니까 전부 뺏어가려는 거죠. 진짜 계산적이에요. 성진이 화를 내며 나섰다.
형들, 정말 너무해요. 엄마가 얼마나. 엄마, 성우가 비웃었다. 야, 너희 진짜 엄마는 따로 있어. 이 사람은 그냥 아버지가 데려온 여자일 뿐이야. 그 순간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성우의 뺨이 돌아갔다. 옥자가 평생 처음으로 아이에게 손을 든 것이었다. 20년 동안 너를 키우면서 한 번도 때린 적 없는데.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은 꼭 때려야겠구나. 성우가 뺨을 문지르며 화를 냈다. 때려요? 진짜 본색이 나오네요. 본색? 옥자가 서늘하게 웃었다. 그래, 이제 본색을 보여줄게. 성준이 거들었다.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오시면 새엄마 같은 여자는 쫓아낼 거예요. 우리가 진짜 상속자거든요. 옥자는 두 아들의 변한 모습에 경악했다. 20년간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럼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옥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처음부터 아들도 아니었어요. 성우가 소리쳤다. 우리는 민씨고 새엄마는 김씨잖아요. 남이에요, 남. 성민이 참다 못해 성우에게 주먹을 날렸다. 형? 정말 너무해요. 야, 너는 왜 남의 편을 들어? 성준이 성민을 밀쳤다. 거실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형제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며 옥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만. 옥자가 소리쳤다. 이제 정말 끝이야. 성우, 성준,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나가라고요? 성우가 비웃었다. 여기 우리 집인데요? 새엄마가 나가세요. 이 집 등기는 내 명이야. 당장 짐 싸서 나가. 등기가 새엄마 명이라고? 성준이 놀랐다. 당연하지. 결혼할 때 공동 명의로 했거든. 그리고 내 아버지가 구속되면서 내가 단독 소유주가 됐어. 성우와 성준은 당황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자신들 것이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성우가 불안해하며 물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20년 동안 얹혀 살면서 돈도 안 벌었니? 회사에서도 잘렸는데 어떡해. 그것도 내 아버지가 한 일이야. 나한테 따지지 말고. 옥자는 더 이상 자비를 보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성우와 성준은 짐을 싸며 떠났다. 떠나면서도 독한 말을 쏟아냈다. 새엄마, 후회할 거예요. 아버지가 나오시면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요.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나 봐. 옥자가 차갑게 대답했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는 탈세로 최소 5년은 감옥에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그동안 모든 재산을 정리할 거고. 성준이 분노했다. 정말 악독한 여자네요. 20년 동안 가족인 척 하더니. 가족인 척? 나는 진심이었어. 하지만 너희는 아니었나 보네. 두 아들이 떠난 후 거실에는 옥자와 성민, 성진만 남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성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이제야 진짜 가족만 남은 것 같네. 며칠 후 성우와 성준은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한 달에 30만 원짜리 쪽방에서 둘이 함께 지내야 했다. 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성준이 좁은 방에서 한숨을 쉬었다. 새엄마가 진짜 악독한 여자였어. 20년 동안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회사에서 잘린 그들은 마땅한 일자리도 없었고 저축도 별로 없었다. 일주일 후 성우가 옥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엄마,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그날 너무 심하게 말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요? 옥자는 차갑게 대답했다. 안 돼. 제발요. 저희가 어디서 살라고. 그건 내가 생각할 문제야. 남이라고 했잖아.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고, 화가 나면 20년 동안 키워준 사람을 남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성우는 할 말이 없었다. 한편 감옥에 있는 준호에게도 소식이 전해졌다. 아들들이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었다. 옥자가 애들을 쫓아냈다고? 준호는 믿을 수 없어 했다. 면회 온 성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 새엄마가 완전히 변했어요. 집도 빼앗고 저희를 고시원으로 내쫓고 그 여자가 감히. 준호의 주먹이 떨렸다. 아빠, 빨리 나오세요. 새엄마가 재산을 다 가져갈 것 같아요. 하지만 준호는 최소 3년은 더 있어야 했다. 탈세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옥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20년 전 내 아이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배신당한 만큼 냉정하게 복수하겠다는 각오가 섰다. 이제 시작이야. 옥자가 중얼거렸다. 2019년 9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다. 서울가정법원 대법정에는 김옥자와 그녀의 변호사 김미경, 그리고 민준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준호는 구치소에서 호송되어 왔다. 피고인 민준호는 혼인 기간 중 피고 윤미소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며 총 15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판사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옥자는 증인석에 서서 차분하게 증언했다. 2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내 아이를 키웠습니다. 피고의 전처 소생 2명도 친자식처럼 돌봤죠. 그런데 피고는 2년 전부터 회사 직원과 불륜을 저지르며 가족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강남 오피스텔 12억, 분당 아파트 15억, 제주도 펜션 8억, 총 80억 원의 부동산을 윤미소 명의로 구매했습니다. 또한 해외 계좌에 150억 원을 송금했고요. 법정은 조용했다. 재산 은닉의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이었다. 준호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 확장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단순히 가사노동을 했을 뿐이죠. 김미경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다. 원고는 20년간 회사 회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또한 내 자녀를 양육하며 피고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이때 방청석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성우와 성준이 들어온 것이었다. 판사님, 성우가 소리쳤다. 저는 피고의 친아들입니다. 판사가 놀라며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새어머니가 저희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법정이 술렁거렸다. 성준도 나섰다. 새어머니는 처음부터 아버지 재산만 노렸습니다. 20년 동안 계획한 일이에요. 판사가 정숙을 명했다. 방청객은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우는 계속 소리쳤다. 새어머니는 사악한 여자입니다.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고 재산을 뺏으려는. 방청객을 퇴정시키시오. 판사가 명령했다. 법정 경비가 성우와 성준을 끌고 나가려 하자 성준이 옥자를 향해 소리쳤다. 새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한 짓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옥자는 차갑게 그들을 바라봤다.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재판이 재개된 후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었다. 이것은 피고와 윤미소의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김미경 변호사가 말했다. 스피커에서 준호와 윤미소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여보, 스위스 계좌에 또 50억 보냈어. 고마워요, 오빠. 그런데 새엄마가 눈치채면 어떡해요? 괜찮아.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이혼하고 나면 우리끼리 잘 살면 돼.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다. 준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이 녹음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녹음이었다. 오빠 새엄마가 회계 일을 하니까 불안해요. 걱정 마. 어차피 그 여자는 늙었어. 이제 쓸모 없어졌으니까 버리면 되지. 그럼 애들은 어떡해요? 내 친아들들만 챙기면 돼. 새엄마 자식들은 상관없어. 옥자는 녹음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20년간의 헌신을 이런 식으로 평가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김미경 변호사가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피고는 윤미소와의 결혼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웨딩홀 예약까지 해놨습니다. 또 다른 충격이었다. 준호는 옥자와 이혼하자마자 윤미소와 재혼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의 배신은 단순한 외도를 넘어 가족 전체를 기만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김미경 변호사가 결론지었다. 재판이 끝난 후 휴정 시간에 옥자는 복도에서 성우와 성준을 마주쳤다. 새엄마, 성우가 달려왔다. 아버지가 저렇게 된 건 새엄마 때문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니? 성준이 끼어들었다. 아버지를 고발해서 감옥에 보낸 거 잊으셨어요? 내 아버지가 탈세를 했으니까 감옥에 간 거야. 내 탓이 아니라 탈세든 뭐든 가족이면 감싸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성우가 소리쳤다. 가족? 옥자가 찬웃음을 지었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그건 방금 녹음 들었지? 나를 늙고 쓸모없는 여자라고 했어. 그게 20년 동안 함께 산 아내에 대한 평가야? 성우와 성주는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너희도 마찬가지야. 진짜 위기가 오자 본색을 드러냈잖아. 20년 동안 나를 새엄마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새어머니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남이라고 하고. 옥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새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성준이 울먹이며 말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늦었어. 그때 성민과 성진이 나타났다. 엄마, 괜찮으세요? 성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이제 진실이 다 밝혀졌으니까. 성우가 성민에게 애원했다. 성민아, 새엄마한테 말해줘.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지만 성민은 차갑게 대답했다. 형, 늦었어요. 형들이 엄마한테 한 말들 용서할 수 없어요. 성진도 마찬가지였다. 엄마를 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정말 남이죠. 일주일 후 1심 판결이 나왔다. 피고 민준호는 원고 김옥자에게 위자료 10억 원, 재산분할금 120억 원을 지급하라. 법정이 술렁거렸다. 총 130억 원이라는 거액이었다. 또한 피고가 은닉한 해외 계좌 150억 원과 윤미소 명의 부동산 80억 원도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다. 판사가 계속 말했다. 피고의 행위는 혼인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 악질적 행위로 판단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완벽한 승리였다. 법정을 나서는 옥자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20년간의 헌신이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옥자가 담담하게 말했다. 재산을 모두 되찾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의가 실현된 것이 중요하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20년 헌신한 아내 배신한 남편, 전 재산 몰수당해. 옥자는 뉴스를 보며 길고 긴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다. 2020년 1월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김옥자는 민준호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게 되었다. 총 360억 원 규모의 거대한 승리였다. 엄마, 정말 해내셨네요.
성민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옥자는 차분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회사 정리였다. 준호의 수입업체는 이제 완전히 옥자 소유가 되었다. 김 사장님, 앞으로 회사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사 임직원들이 불안해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능력 있는 직원들은 계속 일하시면 됩니다. 옥자가 안심시켰다. 그런데 윤미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옥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당연히 해고죠.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하세요. 윤미소는 울며불며 사정했지만 소용없었다. 사장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해요. 그럼 진작에 그런 생각을 했어야죠. 옥자는 냉정했다. 20년 결혼 생활을 파괴한 대가예요. 저는 사랑했을 뿐이에요. 사랑? 옥자가 비웃었다. 귀여운 남자와 바람 피운 게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 때문에 한 가정이 망가졌어요. 윤미소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 사장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요.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옥자가 서류를 내밀었다. 당신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 다시 제 이름으로 이전 등기하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당신 문제죠. 남의 남편 빼앗을 때는 생각 안 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소송을 통해 감옥으로 보내주겠어요. 윤미소는 결국 모든 재산을 토해내고 회사에서 쫓겨났다. 29세의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편 성우와 성주는 고시원에서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었다. 형, 우리 정말 어떻게 살아요? 성준이 라면을 끓이며 한숨을 쉬었다. 새엄마한테 다시 빌어봐야 해. 성우도 지쳐 있었다. 둘은 용기를 내어 옥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엄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또 그 소리네. 정말이에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새엄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옥자는 잠깐 침묵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희도 회사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안 돼. 제발요. 아르바이트도 못 구하겠어요. 나이도 많고 경력도 애매하고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성우가 절규하듯 말했다. 새엄마,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죽겠어요. 20년 전에 내가 너희 나이였을 때도 두 아이 키우며 혼자 살았어. 불가능한 일이 아니야. 그건 더 이상 전화하지 마. 번호 바꿀 거야. 옥자는 전화를 끊었다. 몇 달 후 성우와 성준의 근황이 들려왔다. 성우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성준은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엄마, 그래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성진이 측은해했다. 안 돼. 자업자득이야. 옥자의 마음은 확고했다. 여름이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성우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배달 일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서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했다. 수술비만 2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성준이 다시 옥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새엄마, 형이 다쳤어요. 그래서 수술비가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병원비 대출받으면 되잖아. 저희한테는 신용이 없어요. 아무도 돈을 안 빌려줘요. 옥자는 잠깐 망설였다. 그래도 20년 동안 키운 아이였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성민이나 성진이한테 부탁해봐. 정말이세요? 형제끼리 돈 달라고 하라고요? 너희가 그렇게 말했잖아. 피가 다르다고. 그럼 내 친아들들한테 부탁하는 게 맞지. 성주는 할 말이 없었다. 결국 성민과 성진이 형들의 병원비를 대신 냈다. 하지만 그들도 씁쓸해했다. 엄마가 너무 냉정한 것 같아요.
성진이 말했다. 그래도 20년 동안 형들을 키워주셨는데. 하지만 옥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냉정하다고? 그럼 형들이 나한테 한 짓은 뭐야? 남이라고 했잖아. 가을이 되면서 준호의 형량이 확정되었다. 탈세와 재산 은닉 등의 죄목으로 7년형이 선고되었다. 7년. 준호는 법정에서 멍하니 중얼거렸다. 70세가 넘어서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난 상태일 것이었다. 이때쯤 성우와 성주는 완전히 절망했다. 형, 우리 정말 끝났나 봐요. 성준이 울먹였다. 성우도 목발을 짚으며 한숨을 쉬었다. 새엄마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 20년 동안 얼마나 참았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2020년 연말 옥자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회사는 성민과 성진에게 맡기고 자신은 사회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혼한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옥자가 변호사 김미경과 상담했다. 좋은 생각이세요. 사장님처럼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성들은 많지 않거든요. 돈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약하죠. 그래서 도움을 주시겠다는 거군요. 옥자는 100억 원을 출연해서 정의 여성재단을 설립했다. 남편의 외도와 재산 은닉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재단이었다. 재단 개소식에서 옥자는 말했다. 저도 한때는 무력한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날 밤 옥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지난 20년을 회상했다. 두 번째 결혼을 하며 새로운 가족을 꾸렸던 40대의 꿈 많던 시절, 내 아이를 키우며 헌신했던 50대의 분주한 나날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가 되찾은 60대의 치열한 투쟁.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군. 옥자가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성우와 성주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와 자괴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준호는 감옥에서 7년을 보내야 했고 윤미소는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반면 옥자는 360억 원의 재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20년간의 헌신이 배신당했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했다. 진정한 권선징악이 완성된 순간이었다.